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무대 위에 여기까지 와서 무슨 새로운 개발이 있을까 오시지 않나 싶어요. 특히 엘리트 중심의 기존 정치 체제, 우리 엘리트를 뽑았는데 루소와의 인물을 말이지 민주국가에서 주권을 한 사람은 투표를 허락해 나머지는 넣어서 이 민주주의 시대 여러분 선거날 되면 무슨 답변이 필요가 와서 그냥 헐 인사 그 다음부터 대통령도 구중국으로 같이 뽑고 매번 하죠. 그런 엘리트를 뽑아줬더니 그 엘리트가 뽑아준 국민을 노예처럼 왜? 대한민국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못하나 엘리트를 뽑아줬더니 그 엘리트가 국민에게 다른 이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가 척도를 하죠. 이 대통령이 이 촛불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무엇을 달라졌지? 그렇게 적대 청산했는데 나라 살림 좋아졌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바꿨어. 바꿨는데 지금은 또 어때? 사람을 바꿨을 때 문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은 뭐가 문제야? 촛불로 정권을 심판해서 바뀌었지만 그 바뀐 정부는 새롭게 등장한 정부는 국민들의 삶은 너무 바뀌어요. 그 원인이 뭘까? 사람을 바꿔서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 그런데 대해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저항, 너희들 이슈.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는 것이 그리고 여야가 자기들끼리 싸우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카르텔 구조를 가지고 왜 여러분 대기업 카르텔에서 공방과 동네 골목 상권이 다 잡아먹는 것이죠. 여당 야당이 그렇게 지금 위생적으로 그런가 정치권이 이해 당사자인 사람 개헌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개헌 국민주도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왜 이까지 개헌 거의 뭐 수몇 차례 진행되는 다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이 저는 충분히 않는 것은 정치적인 권력 구조에 대한 이해. 모든 대통령들이요 집권 후반기 되면 개헌하죠.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합니다. 그러다가 집권 초에 되면 개헌. 왜냐면 내가 권력을 잡고 왜 하겠어? 그 개헌도 정치적 권력으로 다르기 때문에 정치권 사회입니다. 이런 교육, 그 선거제도 우리 예비는 봤죠.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거 선거제도 개혁할 때 하자는 걸 청취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국힘에서 지구당의 선거는요, 국힘에서 45.1%를 했어요. 민주당은 50.4%, 두 정당의 득표율 차이가 5%밖에 안 돼요. 근데 의석은 지구당만, 민주당은 161석까지 가고 국힘은 70석. 무심한 수치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록이나 주거에서 이런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정치 분열은 표를 먹고 내 표를 지지해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른 이해관계에 대해서 내 표, 예를 들어 국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럼 정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리 이게 국가의 이해를 하면 좀 더 내가 아이덴티 사례를 그래서 그거 좀 거버넌스 하는데 이게 시민들이 직접 권력을 갖고 참여해야 된다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런 걸 충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이런 시민노벨을 요즘 이제 정치학자들,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 대민주주의를 개선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이걸 대의민주주의와 결합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좀 해보자. 저게 정치학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여민주주의라면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직접 결정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대단하죠. 수기민주주의, 우리가 신고리 5.19군하고 시작했어요. 공무원조사, 시민, 이 시민의회가 수기민주주의 하나, 아까 말씀드린 시민 대신문제, 이것도 수기, 직접민주주의. 국민투표, 국민발의, 주민투표, 주민들이 직접 하는 이 제도를 이게 이제 정치학자들이 내놓은 이런 쪽이고요. 최근에 이제 민주주의는 진화하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아테네 2,500년 전에 그렇게 선진적인 제도가 천재는 처음에 얘기한 이런 제도가 아테네의 고려 제도가 아니고 그 당시 동방 오리엔탈 지역에 많이 있던 제도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동방에서 발전된 여러 가지 제도 기술들이 유럽 들어온 것처럼 당시 고대에서 이런 개인치의 민주주의 아테네뿐만 아니고 이미 고대로 우리도 신라시대 때 화백제도죠. 신라시대 때 화백제도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거죠.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도 화백제도 있었고 외국에서도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걸 이제 이 학자들은 벤치민주주의 이게 대의민주주의 또는 선거민주주의 그렇게 지금 존 킨이라는 사람은 다수민주주의를 해요. 제목은 1100페이지 중이면 그러고 나면 모르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민주주의 다수권은 뭐냐면 시민들이 권력 주체들을 직접 감시해야 된다. 우리 파수권 그러면 제4부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죠? 제4 입법부 상황, 언론, 원래 원칙하고 감시가 원칙으로 저도 한국인국 기자로 15년 있었죠. 근데 저도 거기 들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개를 많이 원칙이죠.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성경에 소고기 맛을 익으면 버려져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민주주의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 사고죠, 사고. 홍보장치죠. 그게 여든 가정 언론 돌면 상실하다. 그러니까 이걸 애완견이고 미견 뭐 이렇게 그래서 언론은 기대다는 사죠. 상당히 불편하지만 실질적으로 로이터 저널링에서 어제 발표한 자료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떨어지고 이 파수꾼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 이제 이 존 킨이라는 정치자. 그 다음에 이 랜드모아 교수는 얼마 전에 우리 저 백인위원회 여기 백인위원회 이 책에서 거품이 나왔어요. 이게 소위 시민의회에 대해서 가장 이론적으로 최근 버전이 출간된 지 한 몇 달 안 됐어요. 4월 달에 나왔으니까 딱 달. 이 사람 부제가 뭡니까? 21세기 민주주의의 책. 이 사람은 열린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사회학교죠. 이 사람은 열린민주주의 다섯 가치, 참여, 피치킨이라는 얘기하는 사람은 수기민주주의를 보여줘요. 이 스탠퍼드 이 사람 수기민주주의 공론조사에서 로얄티를 딜리버티 폴링이라는 게 이 사람 개발한 로얄티를 줘. 이 수기조사를 하면 피치킨과 그 제자가 또 저 레스킨과 조사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직접 스탠퍼드 대학 이 팀에서 정관하게 돼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스탠퍼드 참여, 이건 정치적 평등을 얘기하는데 참여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게 열린민주주의.
이 열린민주의 민주주의 대표성 참여하되 일부 대표성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자, 고약자, 소외자, 나이가 많다 어느 누구도 대표 이게 민주주의 대표성에 의하면 이 대표성 수기를 또 가리죠. 최근에 직접 민주주의 아까 선생님 직접 민주주의 저도 직접 민주주의 찬성합니다. 저는 수기가 결여되지 않는 직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는 주민이 직접 투표하잖아요. 선거하잖아요. 선거하는 과정에 수기가 빠지면 극단적인 대결로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주장과 저쪽 주장이 부딪히는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그때 이거는 주민 소환제도 저는 몇 번 직접 참가했는데 주민 소환제도라는 게 주민들이 시장 분수를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지역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런 걸 여러 번 겪으면서 특히 주민투표제도 한번 하면 지금 두쪽 국민투표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에 수기민주주의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국회 입법조사체 2013년에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수기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고 개정하자고 했는데 이쪽도 안 해주고 그런 자체가 활성화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열린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가 진화하고 있다는 거. 왜 민주주의 고정하지 않았습니까? BC 5세기 앞에 민주주의가 17세기, 18세기 지나면서 대민주주의가 21세기 이게 천년 만년 된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그건 우리가 다시 진화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만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한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고 진짜 새로운 대인 민주주의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뭐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수기 민주주의 다양한 요인이고요. 그다음 자, 수기 민주주의를 아까 피신 교수가 이제 참여 민주주의, 뭐 경쟁 민주주의 얘기하면 수기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하는 게 우리 지금 공론화, 연금계획, 선거 이런 수기 민주주의 기법을 수기 민주주의 핵심은 수기를 주세요. 수기라는 것은 참여자 간의 권력과 자원,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면 여기도 쭉 와서 있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넥타이고 무슨 민물이 저 강대 교수보다 상대 교수들 말씀을 더 집중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물건이 안 나오시 제가 그러니까 그 미국의 배심원제가 안 됐죠. 유명한 게 있어요. 미국의 배심원제 중에 12명의 상관사가 배심원제도를 연구하고 해보니까 12명 중에서 한 명만 문제가 돼서 11명이 문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선생님처럼 멋있게 생긴 분이 야, 이 문제야? 그러더니 막 한 사람이 딱 보니까 무죄인데 그래서 모르는 게 봅시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죠? 12대 0으로 그러니까 수비 과정이라는 것도 상당히 편견이 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학습을 위한 시간과 전공을 그래야만 시간 개선이라는 우리 어르신들 내숙담에 세 사람이 글 가도 한 사람 글을 똑똑한 애는 한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그래서 미국은 시민 배심 문제가 없잖아요. 오래 그 시카고 대학 교수가 20년 동안 시민 배심 문제를 들어도 분명히 분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민 배심 문제의 문제점, 평양성, 비판합니다. 거의 70%가 판사가 되는 판례로 보니까 그리고 판사들도 시민 배심 문제를 판결에서 그 80% 이상이 맞죠. 이 결론은 시민 배심 문제가 문제가 되지. 훨씬 다른 문제로 시민들이 어떤 사람은 결혼 시민들에게 맡겨서 아니 청소를 하는 그거는 자신의 편견
왜냐하면 청소를 하지 않고 공부할 시간도 없어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편견이에요? 자기의 편견이죠. 그분들 믿어. 아니 예를 들면 뭐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다 알아요. 저도 교수지만 제가 아는 건 제가 뭐 분야에 박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엘리트들의 편견.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의 학습과 참여를 보면 물론 보면 제가 프랑스 상가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한 명 정도 어르신이 와서 같이 해요. 잘 이렇게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런 책 보셨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지구가 별로다고 믿으시는 분 계세요? 지금 갈릴레오 시대가 아니라고 다 지구는 둥글어요. 지구 평평이에요. 세계 지구 평평 학회가 있어요. 2018년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을 봤잖아요. 거기에 가니까 900명이 전세 지구 평평 학회 이 사람 봤죠. 왜 저래요? 지구가 아직도 평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일본 교수님, 변호사님, 언제 5개 쫙 올라갔어요. 자, 지구가 평평하다고 같이 걸려서 비행기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라지래? 한 3,000만 도라지. 이분이 그 길을 닮았어요. 그래서 요즘 탈진실 시대. 가짜 뉴스가 가짜가 아니고 내가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하면 가짜. 근데 선생님하고 나 굉장히 친해. 선생님 가짜 뉴스를 얘기해도 내가 그거 진짜. 내 편이 얘기하면 진짜. 선생님 내 편이 가짜. 이게 요즘 가짜 뉴스. 가짜 뉴스의 개념이 진짜 가짜 뉴스, 가짜 뉴스. 내가 내 편이라는 상대방이 얘기하면 일단 가짜 뉴스. 우리는 자꾸 가짜 그러면 가짜로 비슷해. 정치인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올려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열받은 게 왜 기자들이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검찰에서 주는 기사를 그래서 의견이 나오게 그런데 저는 그 기자를 더 반박하고 싶은데 기자는 취재시간 적어요. 검찰 불핑하면 일단 그거 가지고 검찰이 큰 사건을 밝힌다고 그걸 검증한다고 일주일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수밖에 없는 구조 검사들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가 알면서 놀아갈 수 없는 이게 특정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반박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의 얘기만 서고 민주당이 반박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서지 않는다는 거. 그건 언론이 공정하지. 그때 대화들한테 좋아요. 아무튼 진실이 뭔지 알고 서로 이건 넘어갑시다. 제가 이거는 수기민지 이건 제가 책을 공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 수기민지주의에 있어서 고민하고 제 삶의 행동이라고 얘기해 보셨어요? 우리나라의 원죄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원전을 장사하는 분들 계시지만 이 원전 가동하고 나오는 이 혁혁이 소위 삶의 고급내죠. 우리 지금 이걸 원전에 그대로 저장하는 임시 저장. 그 임시 저장이 50년이 됐지 100년이 됐지 1000년이 됐지 갈 데가 없어. 공론을 하자고 제가 1년 중하다가 장관하고 세게 싸우고 나와서 제가 그냥 집에 가서 조용히 있을 사람이 못 됐잖아요. 그쵸? 명색이 연락 주시. 세실 레스토랑이라고 옛날 지금은 세실인가요? 옛날 달걀이요 바뀌었죠. 그래서 기자만 난리가 났죠. 그럼 이 책을 썼어요. 제 와이프가 분노의 전쟁 쓰지 말고 학자가 좀 진중한 책을 써야지 이런 책을 쓰는 제 와이프가 아주 순간치고 공무원이 민낯습니다. 이 얘기는 넘는다고. 자, 그럼 외국사를 좀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졸지 마시고. 자,
외국에 이제 첫 번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 주지사를 수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저 백인 유니에서 올려고 이선이 좀잘 몰랐습니다. 이거 자유만인데 보수자. 그 당시에 이분이 1995년에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 국민의 힘처럼 된 거예요. 완전히 자기는 득표율에 비해서 어설프고 무엇을 그냥 내가 집권한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근데 자기가 2000년도에 선거를 해요. 77석 중에 브리티시 콜롬비아 왜그저이 밴드가 있는데 77석 중에 76석을 싹쓸이 소선 신났어. 그럼 선거제 개혁을 나와야죠. 이 진짜 멋있어. 개혁. 내가 공약했으니 이거 우리가 이렇게 싹쓸이 치면 이건 아니야. 바꾸자. 그래서 2004년도에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존경받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시민의 의원을 160명 선택해서 인구 그게 캐나다에 주민도 있잖아요. 그 사람 2년 되니까 2년도 되는데요. 우리는 이 2년 동안 하면 신고리 오른쪽 공항을 70원 제가 사회모 해결할 때 50원 보통이 30원 기초지사 리서치 기관에서 예를 들면 전국을 제가 임상입니다. 내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 태워줘. 나는 한 살짜리 애를 태워줘야 돼. 나는 선택이 됐어. 이 사람이 옷을 내려줘. 그 사람한테 이거 비행기 숙박 근데 이게 비용이 근데 이게 주중엔 할 수 없잖아요. 직장인들이 있으니까 주말 이용해 사다 보니 시간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시민 그래서 휴가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모든 이슈를 시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민투표를 하는데 소위 이양식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주민투표에서 구별을 했어요. 60% 이상이 돼야 되는데 57.5 옆에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했어요. 그럼 여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선거제도제, 이 선거제도라는 게 국회에 맡겨서 네덜란드도 이 정치권에서 주도해서 이것도 선거제도 계획을 하잖아요. 제도 개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어. 성공한 건 그 다음 거예요. 이 개혁이 아이슬란드 2008년도에 인문 도어버스 사건 때문에 미국에서 난리났잖아요. 제가 2009년도에 미국에 갔거든요. 근데 1,500명 1,500명 행복한다를 못 생각했어요. 행복한 나이 3,000원 그때 하는 게 너무 근데 이 아이슬란드에서도 못 살니까 이게 나라가 정치권들이 도대체 뭐하냐 개혁을 하는 거는 아무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MT는 이게 개인직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는 연대되고 시민을 이게 내셔널 포럼이라고 뭐 이거 시민을 번역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있다가 아이슬란드 의회에서 헌법회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저희 시민단체 그래서 개헌안을 만들었어요. 국민투표에서는 67%가 찬성인데 국회에서는 노회. 이게 정치권이 이해하는 데가 이게 3분 3이 그래서 시민의회 한다고 나서는 확률이 높지 않다. 우리에게 최초의 성공상 아일랜드 아이슬란드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일랜드에 바이킹 중에 인구가 32만 작은 도시 그러니까 바이킹들이 아크라 나와 에덴까지 주인이 모여가지고 약탈들을 나누고 그런 모임부터 시작돼요. 바이킹 그게 아이슬란드 그 전통이 남아서 이걸 아이슬란드가 시민으로 연계 근데 그 바이킹 후에는 갖고 있던 그런 대일체 전통들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게 모든 국가에 살기 어려운 문제가 아무튼 아일랜드는 개혁을 이 나라는 캐톨릭에서 80%가 캐톨릭이죠. 캐톨릭에서 박태는 하나님께 천물을 받는 짓이죠. 헌법에 박태를 못하고 헌법에 바뀌어주고 있어요.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박태를 하자고
자기들 그냥 필요가 없어. 근데 주민들이 야 이거 아무튼 이 문제야 문제가 있는데 이거 바꾸자. 그 시민들이 일어나서 한두 시간에 쭉뭐 사례들 중에 했어요. 66.4% 낙태 금지 수정 공고 철저히 개정했어요. 이게 이제 시민의회를 통해서 선거를 최초의 성공 사례가 아니야. 그래서 저도 우리도 국회에서 시민의회를 통해서 정치권 맡겨 자기들이 권력을 주는 것이 국민들 삶에 넘어가시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는 대상에 있는 주민들 이것만 하자고 지금 다 하는데 그 정치권 합의에 지금 국민들이 원하죠. 자기들이 이해가 아무튼 이런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프랑스는요 기후 시민에게 여러분 왜 2018년에 그 상대기적 변화의 노란 조끼 유류세 때문에 이거 중심가가 마크롱이 이거 정치적 야 기후 위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유류세로 가는 것이 시민을 왜 모아? 그 마크롱이 젊은 사람들께 아주 과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조끼 해로 이게 대통령이 온실 감축을 위한 기후 시민의회를 의제를 시민들 약 146개 의제 그래서 뭐 처음 작은 의견을 걸어가고 시민들 146개의 신청강을 내 140개 그 중에서 정부가 146개 또 한 번은 2010년이죠. 조롱사와 안락사 쪽에 갔죠. 안락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이슬을 주는 거죠. 알렌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어르신들 그 잘생긴 알렌드로이 내가 조롱사를 가고 싶은데 우리 프랑스에서 나 스위스 가서 죽을래. 이러니까 국민들이 왜 알렌드로이 스위스 가서 죽어야 돼? 우리 이거 부르면서 프랑스 도입하자. 근데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문제에 가치는 거예요. 국회에서 쉽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의회. 제 목소리가 마이크가 좀 울리나요? 작게? 아 크게? 좀 크게 했어요. 아 크게? 아 진짜석에서 좀안 들린다. 아 크게? 아 이 정도로? 올렸습니다. 아 올렸습니다. 여기 또 요 정도 됩니까? 네. 똥구 탈레는 귀가 아프죠. 노자들의 춤을 추고 있고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그 연구도 있어요. 이게 이제 기후 위기에 우리도 지금 탄소 중립 위원회 지난번에 했죠. 근데 이게 대기업에서 이거 하면 우리 대기업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께서 결의를 반대해가지고 거의 지금은 뭐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이게 탄소 중립 그다음 보면 이거는 특히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부 단위의 중앙정부 차원이라면 지방 단위. 벨기에라는 나라는요, 유럽의 화학고죠. 이게 남북으로 우리는 정치적으로 갈려져서는 의외로요. 남쪽, 북쪽이 독일어권, 도로권 완전히 다른 나라야 사실. 유럽이 분단 국가였다 그러니 벨기에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 다른 나라야. 그 중에 동부의 오이펜이라는 작은 자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주목할 말이 있는 게 시민의회 아까 말씀하신 방법으로 무작위 추출해서 시민의회 상승로 의회를 그러니까 뽑는 그 지방의회는 별도로 아까 얘기했던 무작위 추출로 뽑아서 일부 대구성에서 시민의회를 구성한 거예요. 그럼 둘 다 반차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시민의회가 전체 건국을 낼 때 시민의원과 뽑힌 선거로 뽑힌 지방의원들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에서 자, 이 정도는 다 하자. 이런 합의 체계를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회 하자 그러면 강력하게 반대하는 우리 기존의 정치권과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시민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입법권을 나눠주는 거죠. 여야 보수 진보를 많이 강력하게 자기들이 해주죠. 누가 찬성.
그래서 이걸 얼마나 타협하고 오리건주에서는 이건 시민노회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약을 해서 선생님 선생님 가까이 계셔서 제가 출마를 하셨어. 이번 주 근데 공약을 어떻게 일반으로 그거에 좀 시간을 못 차는 게 맞죠. 그래서 시민들 밑에 뽑아서 25년 시민들이 리뷰라는 게 공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내서서 공약 보내주고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그럴 때 시민 대표단들이 검토한 검토서까지 같이 시민들이 쭉 검토해보니까 이 의원이 제시한 이 의원이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그래서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총선 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렇게 공약했어요. 우리가 많이 당선 총선 승리하면 우리는 전문가 중심으로 우리들 밀도하겠습니다. 공약했어요. 오늘 보도가 있어. 그때 뭐 개편됐나요? 보세요. 핀란드는 이 나라가 시민 발언제도가 아주 잘 됐어요. 거기서 보시면 이번에 개헌하면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직접 다해가지고 왜 보건을 필요합니까? 국민들도 직접 국회에 보건을 낼 수 있다. 이게 소위 국민 의지구잖아요. 법률안을 국민들이 반영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 하실 분은 첫 번째 국민 투표할 수 없다. 국민 발언하고 국회의원은 왜 소환 못하는데 대통령도 소환하고 시장 군수도 다 탄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은 왜 소환 못해? 국회의원 소환하자. 국민 소환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가자. 그 중에서 진짜 핵심은 국민이 국회에서 한다면 국민들의 결과를 제안해서 그 국회에서 그거 하면 국민 투표로 결정. 이게 이제 국민 말이죠. 직접 민주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요. 이게 제일 잘 된 나라가 핀란드예요. 그래서 스위스도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잘 되어 있지만 스위스하고 다른 게 이 정부가 민간이 운영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발의한 내용에 대한 하는 거죠. 뒤에 조금 더 이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와 사례에 선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들어와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시민의회라는 용어를 처음 써서 KBS에서 주최한 시민의회 2018년도에서 이때 시민의회라는 말을 KBS에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가는다고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로 소년 문제, 학대죄 우리도 KBS에서 시민의회라는 얘기를 했어요. 세비 정의로는 국회의원수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제도가 아닌 건 선거제도 개혁 500인들이 개혁 500인 이게 국회 정치계 특별위원회 그리고 국회 연금개혁위원회에서 국회에 있어요. 500인들을 무작위 추출해서 한 대표적인 시민이에요. 이게 국회에서 시민의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전형적인 시민이에요. 생중계했어요. 국민들 보셨어요? 생중계했어요. 이건 이제까지 했던 그 공약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KBS 이렇게 생중계 하려고 그러거든요. 돈 엄청 줘야 돼요. 그것도 하루 이틀 사회 전체 국회에서 예산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돈은 수십억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시민의회.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은 그 당시 말씀드렸죠. 국민의 교육에서 안 받아들였죠. 땅을 치고 구해서 총선 결과 이렇게 나오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안 받아들였어. 연금제도 개혁? 이게 완전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회의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예산을 들어서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게 뭐냐?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시민의회가 하는 게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회 구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선을 하는 거예요. 이거 법에도 지금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요구하면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쟁점을 한번 봅시다.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의 수용을 요구할 경우 이걸 제도하는 방법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내게 문제예요. 이 하나는 국회를 무시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민의회가 대의민주주의를 완전히 뒤집을 수 없어요. 이
결정권과 국민의 직접 대표들 이걸 무시하고 시민의회로 하겠다 이거를 대의지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자. 그렇게 되면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회와 시민의회 간에 기존의 대의제와 융합하는 또 그걸 국회가 부결하고 논의하지 않을 경우에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결정해주고 이걸 뭐냐? 이걸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돼요. 개헌 이 제도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려면 우리가 개헌에 이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민의회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돈을 어떻게 예산할까요? 그래서 또 국민들이 시민의회에 대해서 이걸 뭔지 왜 하려고 또 헷갈리구나. 쓸데없는 짓 또 하네. 이 먹물 먹은 사람들이 앉아서 할 일 없으니까 시민의회에 대한 유럽에서 국민투표에서 시민의회 결정이 부결된 게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어. 소위 찻잔 속의 태풍 그들만의 잔치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뭔가 내가 근데 지난번에 KBS에서 생중계를 했는데도 누가 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하면서 온라인 시민의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개헌 내용에 제안한 내용을 다 올리고 댓글 이걸 전문용어로 크라우드 소싱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SNS를 통하고 인터넷 통해서 댓글을 가서 의견을 달면 그 여기까지 시스템과 발달이 돼 있어요. 쭉 해서 이 의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바쁘신 분들이 뭔가 직접 시민의 아닌 분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개헌 시민을 가서 그리고 지금 해보니까 저도 사용하게 되면 당시 사무부 장관한테 이거 국민들이 할 수 있겠어. 앉으신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동하시. 언론에 맡기지 말고 기획 기사. 이 병원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좀 내려가자. 그래서 그런 거좀 다른 이유는 있어. 왜냐면 이 기사를 그게 그대로 해냈다고 하는 순간 고구마 감자 행정에서는 정책 결정이 시장 메이킹이라고 해서 무의사 결정하지 않게 결정. 이 정책 결정은 바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들려. 말. 아무튼 사회적 합의 형성, 그다음 운영 과정의 수비성과 공정성, 특히 뭐 인형적 정책, 아까 얘기한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사회, 확장 필요, 이런 정치적 제도 하에서 어떻게 수기를 담보할 것인가 문제를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일정한 조건과 일꾼이 만든 얼마든지 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분위기가 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 수준과 시민 의식이라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연령 고하를 만나는 대단한 생존 수준에 들어야 되는 전 세계가 있죠.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지금 정치개혁과 개헌의 지렛대로 하자는 거고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이제 국민주도 개헌 그리고 시민의 추진 이런 쪽으로 지난번에 보면 추미애 의원이 아마 국회의장님 되셨습니다. 상당히 탄력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셨고 조국 혁신단 쪽이죠. 상당히 보수 진영의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상당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국회에 보는 시민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 조금 5분만 더 하고 마치게 여러분들 말씀도 좀 궁금해하시는데 그러면 이 시민의 개헌이나 정치개혁 선거제도 적극적 이슈가 됩니다.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실체적으로 시민의회는 풀뿌리 단위에서 무엇인가를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풀뿌리 단위에서요 시민의회를 진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뭐냐 주민자치회를 주민들이 추천하고 여기 주민자치회 해보신 분 계시죠? 우리 이세당에 하셨는데 어떤 지역은 뭐 주민자치위원회 그래서 동상이 미쳐나가는 게 있지만 저희 동네는 저희 동네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어요. 저도 이게 풀뿌리 단위에서 시민의회 직접 만나서 그 6대4로 4명 그 지역에 있는 뭐 분여회, 다르게 살기 이런 단체를 이건 제가 추천을 하죠. 이게 시민의회입니다. 이게 시민의회인데 문제는 저희 동네 동주민이 3만 6천 명인데 거기 응원 사람이 30명 부족하 20명 부족하는데 40명 그러니까 2등이 따르게 좋거든요. 그리고 연세 드시고 그 내용도 보니까 꽃 심으러 나오면 얼마나 연락이 왔어요. 근데 꽃 심으러 어떻게 동네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밀치 묻어서 하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주민들 봉사단체에서 저 인천에 저 신미도에 한번 워크숍을 갔다 왔어요. 봉사단 신미도였어요. 봉사단에 내가 주민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시민의회예요. 실질적으로 원명동의 주민자치를 주민들 전체를 계산하고 부장이 주체하고 원명동 주민의회가 이게 민요. 이걸 활성화시키면 그 바닥에서 시민의회가 차이는 확산될까요? 이걸 제도화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 이게 지금 기초론에서 잘 안 되면 이 풀뿌리 원명동이 아니면 시군구 단위에서는 한뭐 시민의원들을 아직 이걸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하남시, 광명시, 군포, 제가 어제도 군포 잡았어요. 군포 이런 분들이 기초 단위에서 풀뿌리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시군구 단위에서 어떻게 시민의회를 한다는 것이냐. 저는 이거 왜 중요하냐면 대형 시민의회 한다고 합시다. 대형 시민의회에 몇 명이 국민들 5천만 명 국민들 몇 명이 들어가겠어요? 대형 시민의회 뽑힌 사람 국회의원 수만큼 뽑힌다 그러면 300명 더 많아요. 500명 그럼 나누죠. 시민의회에 다 참여하고 그런데 전국에 226개 기초회가 없습니다. 참여의 효과가 큰 그러면 전국 땅에서는 전국적 이슈를 하되 실질적으로는 진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민인데 지방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 뭐 이거 보면 중앙정부의 같이 그냥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걸 국민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은 우리 양원제를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처럼 양원을 상원을 미국처럼 지역 대표성을 주시죠. 여기 여러분들은 다 서울 계셔서 지방에 얼마나 서러운지 잘 모르시죠. 서울 사시는 진짜 지방에 계시는 분들 제가 아는 교수님하고 본인이 건강에 사시다가 강릉에서 남편이 강릉에서 서울 차 도로표만 보고 눈물이 난다. 그래 다시 건강에 살았어요. 지방에서 문제가 이 지방 선거의 문제가 있으면 지역 대표를 뽑아서 인구 대표는 수도권 중심으로 그렇죠. 모든 결론은 선거 수도권이잖아. 강원도 국회의원 그럼 뭘 능력해서? 근데 뭐 말씀하시는 선거는 아니지. 조금 더 질문할 시간 드릴게요. 질문할 시간 조금 더 줘. 그래서 지역 대표를 상원을 하자는 분이 계신데 시민의회 하는 분들 하지 말고 지금의 국회의원 300명 선거 뽑고 300명 시민들 벨기에 두개 뽑는데서 300명 국민에서 여기는 뽑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상원 하원 하나는 국민들이 직접 뽑아 선거를 한 대민주의 국회 그건 6천만 시민이
그래서 학교에서 해가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그래서 이게 소위 그 강원제로 상원제로 우리가 있는데 아주 조금 넓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관계가 맞다는 마지막 챕터 온라인 시민의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이슬란드에서 이걸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SNS를 통해서 수립하는 이 크라우드 소셜 미디어 지금은 우리가 AI 시대잖아요. 지금 AI가 모든 걸 하고 인터넷을 이렇게 계속 휴대폰이라고 하니까 전자부품 이걸 온라인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통일에서 상품이 안 된다고 매우 지워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외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정리하면 전국 단위에서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지식이고 그리고 기초 단위에서 국민 단위에서 시민 그리고 온라인 시민 이세 중에 동시에 개헌 시민의 소원을 내려면 이면서